이 집에서 당신이 제일 불편해요. 은비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다. 서연은 식탁 앞에서 멈췄다. 손에 든 국그릇이 흔들렸다. 은비는 웃으며 덧붙였다. 농담이에요, 어머님. 요즘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이 막혔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연은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째였다. 도현과의 재혼은 조용했다. 혼인신고, 작은 식사, 그리고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의 이사. 지훈 부부는 이미 1층에 살고 있었다. 서연은 2층 작은 방을 썼다. 도연은 침실을, 지훈 부부는 안방을 차지했다. 공간은 명확했다. 그러나 공기는 그렇지 않았다. 서연은 지훈을 처음 봤을 때 놀랐다. 도연보다 키가 크고 말이 적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인사는 짧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고개만 숙였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였고 식사 때는 필요한 말만 했다. 거리는 예의였다. 그러나 거리는 때로 시선을 만든다. 서연은 지훈이 자신을 본다는 걸 알았다. 아침 식탁에서 계단을 오를 때, 정원에서 빨래를 넣을 때, 그의 시선은 길지 않았다. 2초, 길어야 3초. 그러나 그 시선에는 온도가 있었다. 서연은 애써 무시했다. 나이 차이는 18년. 그는 아들뻘이고 유부남이고 무엇보다 이 집의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어느 날 밤 서연은 2층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쳤다. 도연은 낚시 모임으로 외박, 은비는 야간 근무.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은 샤워를 마친 상태였다. 젖은 머리, 민소매 티셔츠, 복도에 번지는 비누 냄새. 서연은 인사를 하려다 멈췄다. 지훈이 먼저 말했다. 불편하시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시네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지훈은 한 발짝 다가왔다.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피곤하시죠? 일찍 쉬세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지훈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소리, 숨소리, 문 여닫는 소리. 2층은 좁았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방이 2개뿐이었다. 서연은 잠들기 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지훈도 깨어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다. 다만 둘 다 잠들지 못한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며칠 뒤 서연은 결심했다. 거리를 더 벌려야 한다. 말을 줄이고 시선을 피하고 같은 시간대에 2층에 올라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회피는 오히려 긴장을 키웠다. 지훈도 같은 전략을 쓰는 듯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어긋나게 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숙였다. 그러나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이 제안했다. 우리 저녁에 외식하자. 애들도 데리고. 은비는 좋아했다. 지우는 말이 없었다. 서연은 핑계를 댔다. 전 피곤해서 집에 있을게요. 도연은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나간 뒤 서연은 홀로 남았다. 아니, 홀로라고 생각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지훈이었다. 지갑을 두고 나왔어요. 그는 2층으로 올라갔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빨라졌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지훈은 거실 입구에서 멈췄다. 왜 피하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이 다가왔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는데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 답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다. 서연과 한 뼘 거리.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수록 더 의식돼요. 서연은 숨을 참았다. 지훈의 말은 계속됐다. 처음엔 예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것 같아요. 서연은 일어났다. 이 대화는 하면 안 돼요. 지훈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거리는 50cm.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지훈은 따라오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어머님, 전 혼란스러워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다.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아니, 알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지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서연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새벽 3시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복도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훈도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어색했다. 도연은 신문을 보고 은비는 스마트폰을 만지고 지훈은 커피만 마셨다. 서연은 토스트를 구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짙어졌다. 은비가 먼저 일어났다. 전 병원 가봐야 해요. 도현도 따라 일어났다. 나도 낚시 모임 있어. 두 사람이 나가자 식탁에는 서연과 지훈만 남았다. 지훈이 말했다.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잊어주세요. 못 잊겠어요. 서연은 접시를 들고 일어났다. 지훈이 손목을 잡았다. 서연은 멈췄다. 지훈의 손은 뜨거웠다. 놓으세요. 지훈은 놓았다. 그러나 눈빛은 놓지 않았다. 저, 이상한가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건 상황이에요. 당신이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은? 서연은 싱크대에 접시를 내려놨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서연은 거실로 나갔다. 지훈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는 달라졌다.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인정은 한 셈이었다. 사흘 뒤 도연이 또 외박을 했다. 은비는 야간 근무. 서연과 지훈은 다시 둘만 남았다. 서연은 일부러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불을 껐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 발소리가 멈췄다. 서연의 방문 앞에서 노크 소리는 없었다. 다만 기척만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몇 분이 지났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서연은 안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실망. 서연은 자신을 혐오했다. 주말, 은비가 제안했다. 우리 가족 여행 갈까요? 도연은 좋아했다. 어디로? 강원도 쪽 펜션 어때요? 서연은 거절하려다 멈췄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다. 좋아요. 지우는 말이 없었다. 여행 전날 밤 서연은 짐을 쌌다. 간단한 옷가지, 세면도구, 노크 소리가 났다.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문을 열었다. 지훈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어머님 이름으로 온 등기예요. 서연은 받았다. 고마워요. 지훈은 돌아서려다 멈췄다. 어머님, 내일 같은 차 타고 가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인데 당연하죠. 지우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네,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 네 사람은 승합차에 탔다. 도연이 운전하고 은비가 조수석, 뒷좌석에 서연과 지훈. 거리는 10cm. 차가 흔들릴 때마다 어깨가 부딪혔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지훈도 반대편 창을 보았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긴장은 공기를 채웠다. 펜션에 도착했다. 방은 2개. 부부 방과 일반 방. 서연은 일반 방을 쓰기로 했다. 짐을 풀고 거실로 나오자 은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님 같이 해요. 서연은 도왔다. 지우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도연은 TV를 봤다. 평범한 가족의 풍경.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이 평범함은 거짓이었다. 저녁 식사 후 도연이 제안했다. 우리 근처 온천 갈까? 은비는 좋아했다. 저 오래 담그고 싶어요. 지훈이 말했다. 전 피곤해서 쉴게요. 서연도 거들었다. 저도 쉬고 싶어요. 도연은 아쉬워했지만 은비와 둘이 나갔다. 펜션에 서연과 지훈만 남았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지훈이 불렀다. 어머님. 서연은 돌아섰다. 지훈이 다가왔다. 거리는 좁혀졌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이 닿았다. 왜 피해요? 피하는 게 맞으니까요. 뭐가 맞는데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의 손이 벽에 닿았다. 서연의 얼굴 옆. 벽쿵. 서연은 숨이 막혔다. 지훈의 얼굴이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님, 솔직해지세요. 서연은 눈을 떴다. 솔직해지면 모든 게 끝나요.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서연은 지훈을 밀쳤다. 지훈은 물러섰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숨을 몰아쉬었다. 거울을 보았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이건 수치심인가 아니면 다른 감정인가? 서연은 알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악몽을 꿨다. 지훈과 키스하는 꿈.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도망칠 수 없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이 감정에서 여행에서 돌아온 뒤 집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서연은 지훈을 피했고 지훈은 서연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시선은 계속됐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계단에서 눈이 마주치면 둘 다 재빨리 돌렸다. 은비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은비가 서연에게 물었다. 어머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서연은 웃었다. 나이 들면 고민이 없을 것 같아? 은비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전 어머님 편이에요. 서연은 울컥했다. 편이라니. 가장 배신할 수 없는 사람. 서연은 손을 빼냈다. 고마워. 그런데 괜찮아. 은비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다. 서연은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뒤 도연이 또 외박을 했다. 이번에는 3일. 지역 낚시 대회 때문이었다. 은비도 세미나로 2일 외박. 서연과 지우는 사흘간 둘만 남게 됐다. 서연은 두려웠다. 지우는 담담했다. 첫날 밤 서연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도 거르고 배는 고팠지만 지훈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밤 10시 노크 소리가 났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지훈의 목소리.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크가 계속됐다. 문 앞에 놔둘게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서연은 문을 열었다. 쟁반 위에 죽과 김치, 물. 서연은 가져와 먹었다.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착한 건데? 나쁜 사람이면 쉬울 텐데. 둘째 날 서연은 외출했다. 도서관, 카페, 공원. 해가 질 때까지 밖에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가셨어요? 그냥 바람 쐬러요. 저녁은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지훈이 일어났다. 라면 끓여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지훈은 부엌으로 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다. 라면 끓는 냄새가 났다. 지훈이 상을 들고 왔다. 드세요. 서연은 먹었다. 뜨거웠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이러세요?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이러냐고요? 당신도 알잖아요. 전 몰라요. 어머님이 말해줘야 알죠.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요. 지훈이 다가왔다. 서연의 옆에 앉았다. 거리는 한 뼘. 어머님, 전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가족이 있어요. 은비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서연은 일어났다. 지훈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지훈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닿았다. 서연은 떨었다. 놓으세요. 못 놓겠어요. 놓으라고요. 서연이 소리쳤다. 지훈은 손을 뗐다.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린 가족이라고 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럼 왜 이렇게 아픈데요? 가족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지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언제까지요? 평생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야 해요. 지훈이 서연을 안았다. 갑작스러웠다. 서연은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힘이 없었다. 지훈의 체온이 느껴졌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몸은 정직했다. 안긴 채로 울었다. 미안해요. 지훈이 속삭였다. 서연은 그를 밀었다. 이번엔 3개. 지훈은 물러섰다. 서연은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선을 넘었다. 키스도 더한 것도 없었지만 포옹은 충분했다. 감정을 인정한 셈이었다. 새벽까지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복도에서 지훈의 발소리도 들렸다. 그도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가야 한다. 도연에게 말해야 했다. 그러나 뭐라고? 이혼? 이유는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도 안 됐다. 셋째 날 아침 서연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 세면도구, 책 몇 권. 지우는 출근했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세요? 지훈이었다. 출근했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은 돌아섰다. 잠깐. 바람 쐬러요. 가방 들고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이 다가왔다. 도망가려는 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아요. 어디로요? 몰라요. 일단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지훈이 가방을 빼앗았다. 안 돼요. 왜요? 어머님이 나가면 전 견딜 수 없어요. 서연은 웃었다. 비참한 웃음. 당신이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비는, 아버지는, 지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서연은 가방을 다시 들었다. 놓아요. 지우는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대치했다. 서연이 먼저 포기했다. 알았어요. 안 나갈게요. 대신 더 이상 이러지 마요. 말도 시선도 아무것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러나 둘 다 알았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도현과 은비가 돌아왔다. 집은 다시 내 사람이 됐다. 서연은 최대한 평범하게 굴었다. 웃고 밥하고 청소하고.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TV 보고. 그러나 둘 사이의 공기는 달랐다. 팽팽했다. 은비가 먼저 눈치챘다. 오빠, 요즘 왜 그래? 뭐가? 말이 없잖아. 지우는 웃었다. 피곤해서 그래. 은비는 서연을 봤다. 어머님도 요즘 이상해요. 서연은 놀랐다. 뭐가? 자꾸 한숨 쉬세요. 서연은 웃어 넘겼다. 나이 들면 그래. 은비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도현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검진 예약해드려요. 도연은 좋아했다. 그래, 그러자. 검진날 서연은 병원에 갔다. 별 이상 없었다. 다만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네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다. 밤에 잘 주무세요. 그날 밤 서연은 수면제를 먹었다. 잠이 왔다. 그러나 악몽도 왔다. 지훈과 함께 있는 꿈. 모텔방, 흐트러진 옷, 죄책감.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복도가 조용했다. 서연은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지훈의 방문이 열렸다. 어머님. 서연은 놀랐다. 지훈이 나왔다. 민소매 티셔츠, 반바지. 화장실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다가왔다. 잠 안 와요? 수면제 먹었는데. 저도 안 와요. 두 사람은 복도에 섰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잘 안 보였다. 그러나 숨소리는 들렸다. 지훈이 말했다. 어머님,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 미치겠어요. 서연은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지훈이 손목을 잡았다. 도망가지 마세요. 놓으세요. 못 놓겠어요. 서연은 힘을 줬다. 지훈도 힘을 줬다. 둘은 대치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은비는? 아버지는? 알아요. 알지만 어떡해요? 이 감정은 어떡하라고요? 서연은 손을 뿌리쳤다. 감정이 다예요? 인생은요? 책임은요? 지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맞아요. 제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서연은 지훈을 때렸다. 딱이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지훈은 뺨을 만졌다. 서연은 떨었다. 정신 차려요. 우린 안 돼요. 절대로.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소리 없이. 다음 날 지우는 출근하지 않았다. 아프다고 했다. 서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도현과 은비만 아침을 먹었다. 은비가 물었다. 오빠 왜 그래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네. 점심때 은비가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밥 드세요. 서연은 나가지 않았다. 배 안 고파. 은비는 걱정했다. 혹시 오빠랑 싸우셨어요? 서연은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 둘 다 이상해서요. 서연은 문을 열었다. 은비가 서 있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뭔가 있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거짓말 같은데요. 은비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어머님, 전 바보 아니에요. 눈치 다 챘어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뭘? 오빠가 어머님 좋아하는 거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부정하려 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비는 웃었다. 슬픈 웃음.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빠 눈빛, 말투, 행동. 다 달라졌어요. 서연은 앉았다. 미안해. 어머님도. 그래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답은 침묵이었다. 은비는 울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전 오빠 믿었는데. 어머님도 믿었는데. 은비는 소리쳤다. 서연은 울었다. 아무 일 없었어. 정말이야. 그냥 감정만 있었어. 감정이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배신이에요. 은비는 방을 나갔다. 문을 쾅 닫았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도현이 알게 되면 이혼, 지우는, 은비는, 가족은 붕괴될 것이었다. 그날 밤 은비는 집을 나갔다. 가방을 싸서 지훈이 막았다. 어디가? 친정. 왜? 당신 때문에. 지훈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나 다 알아. 지훈은 얼어붙었다. 은비는 문을 열고 나갔다. 지훈은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2층으로 올라갔다.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은비가. 알았어요. 서연은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지훈이 말했다. 이제 어떡하죠? 서연은 웃었다. 허탈한 웃음. 당신이 물어요? 당신이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사람은 싸웠다. 처음으로. 말이 오갔다. 비난, 후회, 고통. 그러나 끝엔 침묵만 남았다. 지훈이 먼저 말했다. 제가 나갈게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일단 이 집에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아요. 지훈은 방을 나갔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눈물이 말랐다. 이제 진짜 끝이다. 지훈이 집을 나간 뒤 도현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부부 싸움인가 봐요. 도현은 걱정했다. 은비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서연은 말렸다. 시간 좀 주세요. 사흘간 집은 텅 비었다. 도현은 낚시에 나갔고 서연은 혼자 남았다. 청소를 했다. 지훈의 방, 은비의 옷장, 거실 소파. 모든 곳에 두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서연은 울면서 닦았다. 나흘째 되는 날 은비가 돌아왔다. 혼자 서연과 마주 앉았다. 어머님, 진짜 아무 일 없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맹세해요. 손도 안 잡았어요. 은비는 울었다. 그럼 왜 이렇게 아파요? 서연은 은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막지 못해서. 감정을 막지 못해서. 은비는 손을 뺐다. 어머님이 막을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가 막았어야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 저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서연은 놀랐다. 안 돼. 지훈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상황이 이상했던 거야. 상황? 어머님, 감정은 선택이에요. 오빠가 선택한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선택 안 했어. 우리 둘 다 참았어. 참았다고 용서돼요? 참은 것만으로 전 상처받았어요. 은비는 소리쳤다. 서연은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비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일주일 뒤 지훈이 집에 왔다. 도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연은 이유를 물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은비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은비는 차갑게 말했다. 시간 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을 봤다. 서연은 시선을 피했다. 지훈은 집을 나갔다. 다시 혼자. 그날 밤 도연이 서연에게 물었다. 당신도 뭔가 알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다. 서연은 알았다. 도연도 눈치챘다. 2달이 지났다. 지우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았다. 은비는 집에 있었지만 말이 없었다. 서연은 집안일을 했다. 도연은 낚시에 나갔다. 가족은 형태만 남았다. 어느 날 은비가 서연을 찾아왔다. 어머님, 오빠 만나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왜 만나? 궁금해서요. 어머님이 오빠 보고 싶은지. 서연은 멈췄다. 보고 싶냐고? 보고 싶었다. 그러나 인정할 수 없었다. 안 보고 싶어. 거짓말이죠.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은비가 웃고 있었다. 슬픈 웃음. 어머님, 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는 돼요. 서연은 눈물이 났다. 은비야,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봄이 왔다. 지훈과 은비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부부 상담. 지훈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은비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다. 서연은 멀리서 지켜봤다. 이게 맞다. 둘은 회복해야 했다. 여름이 왔다.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다. 은비의 허락을 받고 서연은 그날 집을 나갔다. 도연에게 말했다. 친구 집에 며칠 있을게요. 도연은 놀랐다. 왜? 그냥 공기 좀 바꾸고 싶어요. 서연은 작은 원룸을 얻었다. 혼자 살기 시작했다. 도연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지 않았다. 지훈과 은비는 2층에서 새로 시작했다. 서연은 가끔 집에 들렀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다시 나갔다. 가을이 왔다. 은비가 전화했다. 어머님 임신했어요. 서연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축하해. 어머님도 오세요. 같이 살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끼리 사는 게 좋아.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서연은 망설였다. 그리고 물었다. 지훈이는 뭐래? 오빠도 괜찮대요. 서연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 나중에 생각해 볼게. 겨울이 왔다. 아기가 태어났다. 서연은 병원에 갔다. 작은 생명을 안았다. 따뜻했다. 지훈이 옆에 섰다. 둘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아기를 봤다. 이 아이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지훈과 엘리베이터에 탔다. 둘만. 지훈이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저도.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먼저 나갔다. 지훈이 뒤따랐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다. 거리는 1미터.
딱 적당했다. 집 앞에서 서연이 말했다. 지훈아, 네, 행복해야 해. 은비랑 아기랑.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도요. 서연은 웃었다. 나는 이미 행복해. 문이 열렸다. 은비가 웃고 있었다. 아기를 안고. 도현도 웃고 있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었다. 거실이 따뜻했다. 이 집에서, 이 거리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